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1일 신미 세번째 기사 1444년 명정통군영 왕세자가 계조당에 앉아 백관의 조참을 받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2일 임신 첫번째 기사 지평 정자제가 평안도의 축성을 정지할 것을 청하다. 평안도가 지난해 농업을 전혀 실패하였으니 주 10만 여슴을 옮겨서 기황을 진율하라고 이미 명하였사오나 그 곡식이 아직도 수송이 끝나지 못하였으므로 장차 경차관을 보내서 진율하려 하시면서 또 본도의 백성을 징발하여 성을 쌓도록 하시면 실로 옳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곳에 있으면서 전하에 듣는 것이 어찌 대신이 친히 보는 것보다 낫겠는가. 진언하는 자가 모두 이르기를 이를 맡은 사람이 예를 돌아보지 않고 빨리 이룩하려고만 힘쓴다 하니 이 말이 풍습이 된 것이다 고 하였다. 자제가 또 아뢰기를 이는 나라에 큰일이 없기에 신등이 영구히 정지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우선 오는 가을을 기다려 쌓으려 하는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 말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사람을 쓰는 돈이는 이를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려면 맡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대신에게 맡겨놓고 너희들의 말을 들어서 또 고친다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 지난달에 너에게 일을 맡겼다가 남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거두면 너희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2일 임신 두번째 기사 아비가 죽은 오랑캐 김아을사에게 상복과 유의 한벌을 지어주다. 오랑캐 김아을사가 부평간에 있다가 아비의 죽음을 듣고 본국의 제도에 따라 거상을 입으려 하니 명하여 상복과 유의 한벌을 지어주었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3일 개유 첫번째 기사 윤참관 대사원 권맹송과 중촌도사 권맹경이 평안도의 축성을 정지할 것을 청하다. 왕세자가 서연에서 강하는데 윤참관인 대사원 권맹손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백성이 농사를 실패한 것이 매우 심하여 요사이 곡식을 옮겨 구제하기에도 오히려 겨를이 없사오니 비옥군대의 성을 쌓는 역사를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고 중추원도사 권맹경도 또한 그 배단을 아뢰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국가가 이미 대신을 보냈으니 반드시 처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이것을 다시 알아겠노라 하였다. 예조판서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4일 갑술 첫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종서가 시험관의 부정을 염려하여 과거의 문제를 임금이 직접 낼 것을 청하나 받아들이지 않다. 김종서가 아뢰기를 과거는 중대한 일이옵니다. 신은 과거에 옳은지 이미 오래되어 근래에 만드는 제목을 능히 다 알지 못하므로 반드시 신진 하관의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는데 다만 하관이 밖에서 사사로이 거자와 어느 글자를 낸다고 약속하고 장중에 물어올 때에 미쳐서야 신에게 고하고 그 글자를 내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나 이때를 당하여 어찌 그러한 사람이 있사오리까마는 인심이 한결같지 않아서 진실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로는 혹은 고시간이 3, 4 문제를 내어 밀봉하여 들어와 아뢰면 2, 3 문제를 낙점하여 도로봉에서 양소로 나누어 보내게 하거나 혹은 대궐 안에서 2, 3 문제를 내어 양소로 나누어 보내거나 간에 상관께서 재탁하여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대개 문제에는 어렵고 쉬운 것이 있으므로 신의 의견에는 두 곳의 거자들이 모두 같은 문제를 제출하고자 하면 거자의 제출이 고르게 될 뿐더러 간택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거는 참으로 국가의 큰일이다. 고려 때에는 모람하는 패단이 잘못 있었으나 태종조에 이르러 과거의 법을 일신하였고 내가 즉위한 뒤에 과목은 지극히 정밀하나 부정이 있다는 말이 자주 나에게 들리니 경의 말이 옳다. 다만 고수의 길을 비록 전시에 당할지라도 인군이 친히 할 필요는 없다 하였는데 하물며 진사나 생원씨에 어찌 인신을 믿지 않고 친히 스스로 문제를 낼 수 있으며 모든 일을 신하를 믿지 않고서 어떻게 일일이 친히 하겠느냐.
전대로 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1월 2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평안도의 기근과 경찰관을 파견하지 않고 관찰사에게 진율에 힘쓰라고 유시하다. 임금이 장차 진지의 경찰관을 함길도 평안도에 보내려 하니 황희와 신계 등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기근이 대단히 심하온데 이제 도채자사 황보인을 보내어 장승을 쌓고 사복 윤 조순생도 또한 마장을 쌓고 있을 뿐더러 정조, 사은, 주문 등의 사신이 길에 연이어 끊어지지 않으므로 그 지대하고 영봉하는 데 백성들이 노구하는 패단은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사오며 함길도는 야인의 왕래가 길에 끊어지지 않아서 그 패단이 적지 않사오니 이제 비록 경찰관을 보낸다 할지라도 어찌 친히 쌀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말과 대로 줄 것입니까? 다만 진지하는 것에 부지런한가 태만한가만은 살피는 것뿐이옵니다. 관찰사도 한 지방을 나눠 맡고 있으니 어찌 고찰하기를 게으리하오리까? 청하건대 경찰관을 보내지 마시고 관찰사에게 유지를 내리시고 곡진히 조치하게 하시고 혹 선처를 보내시되 단기로 가서 조사토록 함이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1월 2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한승 생원시에 다른 사람에게 글을 써준 김영통과 김석산을 의금부에 내려 볼기를 쳐 고문하게 하다. 여주판서 김종수가 아뢰기를 삼관이 서부생원시 직부생 정명통과 중부직부생 김석산 등이 한승생원시에 잠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글을 지어 주었다 함을 듣고 삼관이 두 부의 직부생과 한승시에 입격한 생도 3, 4인을 나오라 하여 물으니 모두 영통과 석산을 지적하므로 삼관이 이를 증거로 하여 본조에 통첩을 보냈사온데 신은 생각하기를 사건이 발단이 풍문에서 일어났으므로 풍문의 일을 가지고 소관관청에 이첩하면 법에 거리낌이 있고 만일 풍문이라 하여 버려두면 취사하는 법에 정당하지 못할 것이오나 삼관께서 만일 소관관청에 내리시어서 수액하시오면 진실로 법에 장애됨이 없을 것이오니 청하건대 소관관청에 내리시어 공문토록 하시고 한성시를 다시 치르게 하소서 하였다. 매년 6월에 사부 학생들을 시험하여 분수를 통계하고 분수가 많은 자는 향시나 한성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회시에 나아가게 하니 이것을 직부생이라 한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과거에 모람하는 패단은 나 역시 전번에도 들었는데 이제 또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 금년엔 진사 생원시를 정파하려 한다. 내 뜻과 김종수의 아랫말로 정부에 의논하라 하여 인하여 종수에게 이르기를 만일 추국한다면 모람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가 하니 종수가 대답하기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만일 잠입한 사람이 있음을 듣고 그 사람을 잡지 못하였사오면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옳겠지만 이제 이미 죄인을 알아사온데지 반드시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이옵니까? 또는 한 사람이 죄로서 다른 사람까지 모두 폐지한다면 실로 가여운 일이오니 마땅히 두 사람을 의금부에 내려 고략 추국하시어 두 사람과 차작한 사람은 정거토록 하시고 그 나머지는 시험하여 뽑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하니 드디어 석상과 영통을 의금부에 내렸다. 삼관은 춘추, 예문, 성균관이고 고략 추국은 볼기를 쳐 고문하며 정거는 과급을 권리를 박탈합니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1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우정은 허추가 감찰 정경과 조변안 등의 파직을 청하다. 감찰 정경과 조변안 등이 먼저 스스로 예절을 어기고 거짓을 꾸며 와서 아뢰었으므로 형조에서 사불이실의 유를 적용하였사오매 그 죄가 가볍지 않사온데 좌천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듯하오니 청하건대 파직시키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좌천한 것이 나의 특별한 은전이 아니라 그 범한 것이 본디 정실이었고 또 대관이 범죄한 것을 중전으로 더하는 것은 내가 차마 못하는 것이다 하니 추가 다시 아뢰기를
대관은 비록 조그만 실수가 있을지라도 전례가 모두 좌천시켰사온데 이제 감찰들은 분수를 범하고 예절을 어긴 것만으로도 이미 잘못이오며 또 스스로 거짓을 꾸며서 아뢰었사오니 그 죄가 더욱 중합니다. 좌천만으로는 옳지 못한 듯하오니 청하건대 주의를 다스려 파직시켜 후례를 경계하소서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내 장차 의정부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사불이실은 거짓으로 하고 사실대로 아니함을 말하고 중전은 중형을 말한다. 세종시록 백상건 세종 26년 1월 26일 병자 두번째 기사 예조참이 조수량이 모함함이 있은 시험을 가을에 다시 치를 것과 진사시를 그만둘 것을 청하다. 조수량이 아뢰기를 시험장 안에서 모함한다는 일을 신등도 또한 일찍이 들었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의거할 데가 없어서 출력할 수가 없었사온데 이제 삼관이 가련해서 본주에 통보하였사오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이같이 모람한 자가 이것 하나뿐이 아니었고 안과 밖에 역시 많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다시 시험을 치르면 일이 늦어질 것이었고 그렇지 않사오면 사람을 뽑는 도리가 부정하여질 것이오니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또 진사시의 부와 십운에서는 모두 합격하지 못하였사오니 참으로 사람을 뽑는 데 이익이 될 것이 없사옵니다. 청하건대 진사는 그만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그럴듯하다 하고 이에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건 세종 26년 1월 26일 병자 세번째 기사 윤참관 이조판서 박안신이 소나무를 베는 것을 막아 배를 만드는 제목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다. 왕세자가 서연에서 강하는데 윤참관 이조판서 박안신이 아뢰기를 역대로 왜구가 변방을 침범한 것이 간책에 갖추어 실려 있으면 성감으로도 이미 밝게 아시는 것이옵니다. 다만 국가가 승평한 지 오래되어 외적의 해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자가 적사옵니다. 고려 말년에 경인년으로부터 경신년에 이르기까지 무릇 30년 동안을 외적의 입구가 극히 치열하여 막을 수가 없었는데 정지라는 사람이 있어 전함을 만들어 막음으로써 외적이 조금 잠잠하였었고 우리 태종 때에 이르러 크게 정토를 일으켜 비록 사주를 죽은 것이 대강서로 비등하였사오나 정토의 공이 적지 않았습니다. 외를 막는 방책은 전함이 제일이온데 배를 만드는 제목은 반드시 100년을 기른 연우라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는 그 법이 육전에 실려 있사오나 받들어 시행하는 관리가 문구로만 여기니 바라옵건대 각도로 하여 심어 가꾸게 하고 엄하게 고찰을 더하여 후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외를 제어하는 방책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사오니 원컨대 유의하시옵소서 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이미 알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건 세종 26년 1월 26일 병자 네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 관찰사에게 백성의 구휼에 진력할 것을 요시하다. 여러 해를 내려오면서 농사가 부실하여 백성이 먹고 살기가 심히 어렵고 국고의 저축이 또한 적어서 능히 진율하지 못하여 도내 인민이 장차 혹시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굶어 죽을까 하여 두려운데 또 전염병이 유행할까 내심이 염려된다. 무릇 구황하는 방책이나 병을 치료하는 술법을 빠짐없이 시행하여 각 고을 수령에게 교유하고 구휼에 진력하여 죽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라. 그 도내의 구휼하는 상황과 굶주리는 자의 있고 없는 것을 내 마땅히 사람을 보내서 살펴볼 것이니 경은 이 지극한 나의 소회를 몸받아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서 나의 긍휼하는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군 세종 26년 1월 27일 정축 첫번째 기사 의정부와 논의하여 진사시를 폐지하고 외방 향시의 양두장의 시험 문제는 이전처럼 각기 다르게 하도록 하다.
임금이 황희, 신계, 하연 등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글을 읽을 때 붓과 먹을 가지고 태종대왕 앞을 지나는데 물으시기를 장차 누구를 주리하느냐 하시기에 대답하기를 신에 있어 승 이수가 과거를 보러 간다 하옵기에 이것을 주리합니다 고 여쭈었더니 수가 한승씨에 쓰는 장원을 하였으나 배신은 떨어졌는지라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수가 낙제한 것을 보니 과거의 법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셨다. 그 후에 과거가 공평하지 않다는 비난이 혹 있었는데 이제 진시와 생원 시험에 모람하는 폐단이 이와 같으니 내가 생각하건대 회씨를 성균관이나 장덕군, 태평관 같은 넓은 곳에 장소를 나누어 시험을 치르면 거자의 수요가 적어져서 시험하에 뽑기가 조금은 정밀해질 것이다. 진사는 고려 때의 제도로서 우리 조정에 이르러 혁파하였었는데 건자의 의논을 올리는 자들이 이르기를 진사의 시험은 청소년의 말하는 기세를 키워주는 것이니 이를 세우지 않을 수 없다 하므로 내가 회복시켜 25세 이하의 사람만을 시험에 나오도록 하게 하였던 것이다. 또 공생을 면양시키는 법은 비록 고려의 봉익과 아조의 통정대부라도 또한 면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겨우 진사시에 합격하면 면양하는 것은 또한 지나친 것이다. 또 들으니 연세가 비록 30-40이 지난 사람이라도 사는 곳의 관가에서 나이를 줄여서 보고하면 상관이 아무리 잡아내려 하여도 끝내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모년한 사람이 동치에게 글을 지어주는 자가 잠은 많다고 한다. 영영 진사시를 영구히 협하고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생원을 시험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희등이 아뢰기를 이대로 진사시를 협하는 것이 편할 것이며 생원 한승시는 4곳에 나누어 시험하고 회시는 3곳에 나누어 시험하며 문과 한승시는 초장에 3곳에 나누어주고 중종장은 2곳에 나누어하며 회시도 또한 그와 같이 하소서. 또 외방 향시에는 인재가 많지 않사오니 그전대로 양두장으로 할 것이며 양두장의 시험 문제를 각기 다르게 하면 옳지 못하오니 생원시의 이 문제와 문과의 부표 문제 각각 3가지 책문 문제 조건을 분명히 써서 일소의 시관이 기일 전날 초저녁에 밀봉하여 골내에 들어와 낙점하시게 하고 밤중에 각각 시험하는 곳에 봉하여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예조에 내려 시험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청하옵건대 의정부의 의논대로 하시되 시험 문제만은 거전대로 하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모녀는 나이를 속입니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7일 정축 2번째 기사 모람함이 쓴 한성시 시관 등을 의건부에 내려 공문하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7일 정축 3번째 기사 윤참관 병조판서 정년이 종묘의 악공을 당상당하로 미리 나누어 시행할 것과 전품의 분간을 우선 정지할 것을 건의하다. 왕세자가 서연에서 강하는데 윤참관 병조판서 정년이 아뢰기를 연이 건자의 춘향대제에 헌관이 되어 종묘에 나아가 본즉 악공이 부족하여 건장, 방패 등으로 충당시키옵는데 건장, 방패는 본디 음악을 배우지 않은 데다가 또한 청제한 자가 아니므로 온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당상의 등과 악이 더욱 묘실에 가깝사오니 이제부터는 마땅히 먼저 시킬 사람을 정하여서 미리 청제하도록 하고 당하의 악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의 일을 겸하여 시행하게 하여 잡류로 하여금 외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마땅히 아뢰겠노라 하였다. 연이 또 아뢰기를 이제 전품을 분간하는 것은 장차 백성을 편하게 하려 함이오나 이제 농사일이 한참 바쁜 때를 당하여 백성들이 혹 소요될까 하오니 국가에서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는데 하필 날짜로 기한할 것이 있습니까? 원컨대 우선 정지하도록 하소서. 또 농사와 누에 치는 일을 권과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니 육전에 기재되어 있사오나 수령들이 문구로만 여겨 이제 듣건대 전야가 묻고 거칠어졌사온데 경기가 더욱 심하다고 하옵니다.
아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경계에서 부역이 너무 가중하여 백성의 힘이 넉넉하지 못함인가 아니면 다른 연고가 있기 때문인가 하므로 연히 말하기를 혹 수령이 권가하기를 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때에 맞게 곡식 종자를 주지 않았다거나 백성이 전투를 많이 점령하여 힘이 미치지 못한 때문일 것이오니 원컨대 권가하는 법을 거듭 밝혀서 원전 복결의 수량에서 몇 결 이상을 묵힌 자는 속을 거두지 말고 곤장을 쳐서 통징하도록 하시고 그 전투를 많이 차지한 자를 조사해 전투가 없는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하며 옳을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마땅히 아뢰겠노라 하였다. 세동실록 백상권 세종 26년 1월 27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오랑계 도마노 낭복 아한과 그 아내에게 등에게 의복과 신, 면포 등을 하사하다. 오랑계 도마노 낭복 아한에게 의복과 신을 하사하고 따로 면포 3필, 유청주 2필, 홍주 5필, 백저포 3필, 흑마포 3필을 하사하고 그 아내에게도 의복과 신을 하사하였으며 그 나머지 오랑계 10여인에게도 의복과 포목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백상권 세종 26년 1월 27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여연 자성뿐만 아니라 강변 각 고을에도 진모와 별차 등을 두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평안도에 오랑캐 도적이 쳐들어오는 곳이 여연 자성뿐만이 아니오라. 강변의 각 고을이 모두 그러하온데 여연과 자성에만 진모와 별차를 두고 또 도목을 더 설치하는 것은 옳지 못하였고 또 무창, 이산, 벽동, 삭천 등 고을의 진무나 영사 등은 도목도 채아도 없으니 역시 고르지 못합니다. 청하건대 도질제사의 아랫바에 따라 강변 각 고을에 백호 채하 5명, 여연 진노 1, 별차 1, 자성 진노 1명을 뽑아 내어 무창, 이산, 삭전, 벽동 등 4읍에 각각 진노 1명과 영사 1명을 주고 채아도 식년을 당할 때마다 도목을 바치고 거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7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질병을 치료한다는 초수라는 물이 있는 곳을 아래자에게 목면을 하사하고 거둥하여 안지를 치료하고자 행궁을 세우게 하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아뢰기를 청주에 물맛이 호초맛과 같은 것이 있어 이름을 초수라고 하는데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목천현과 전이현에도 또한 이러한 물이 있습니다. 초정약수 하니 임금이 이를 듣고 장차 거둥하여 안지를 치료하고자 하여 내섬시 윤 김헌지를 보내어 행궁을 세우게 하고 이 물을 얻어가지고 와서 아렌자에게 목면 10필을 하사하였다. 초정약수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변경에 침략을 하였다가 아들이 죽은 야인 오라데가 아들의 시체를 청하며 귀순을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처음에 함길도 도절제사 김효승이 치게 하기를 야인 오라데가 그 전에 우리 변경에서 도둑질하다가 그 아들 2사람이 우리나라에 붙잡혀 차명을 당하였는데 이제 기순하고 또 아들의 시체를 찾아 장사 지내려 하오니 허락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므로 의정부에 내려 의논토록 하였더니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도적의 시체를 돌려주는 일은 예적부터 그러한 전례가 없었사오니 마땅히 경관을 쌓아 장례를 경계하시고 아직은 그 층을 허락하지 말고서 그것이 성실한 것인지 거짓인지를 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관은 저기 시체를 쌓아 올리고 흙으로 덮은 큰 무덤이다.
세종시로 백성군 세종 26년 1월 29일 김여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지사 김여회가 외적을 영솔하고 경상도에서 오다. 외적 12명을 영솔하고 경상도로부터 왔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9일 김여 세 번째 기사 좌문학 효첨이 모람하다는 이유로 진사시에 생원씨를 파한 것이 부당함을 세자에게 아뢰다. 왕세자가 서연에서 강하는데 좌문학의 효첨이 아뢰기를 이제 모람하다는 이유로서 진사씨와 생원씨를 파하여 싸운데 모람한 자만을 증거시키는 것은 마땅하오나 각도 유생이 10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이제 흉년을 당했음에도 식량을 싸가지고 서울까지 왔사온데 만일에 몇 사람의 죄로서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면 화기를 상하게 될까 두렵고 또 진사씨만은 영영 협파시켜도 좋겠습니다만 생원씨까지도 정지시키시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세자가 대답하기를 어찌 반드시 생원이나 진씨를 취한 연을 해라야 인재를 얻을 수 있는가 하니 효첨이 아뢰기를 생원에 합격된 자가 다음 해에 과거에 겁지 않은 것이 고방생원보다 반드시 많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기쁜 마음으로 학업에 부지런한 까닭입니다 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내 마땅히 아뢰겠노라 하였다. 고방생원은 그 전에 합격된 생원을 말한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3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삭제에 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3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오랑계 부사정 동아 양가 등에게 의복 말 집 노비를 하사하여 시위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랑계 부사정 동아 양가와 김야당지 등에게 의복과 안장갖춘 말과 집과 노비를 하사하시고 인하여 시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식년을 당해 시험이 연속하여 모람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고 농사에까지 방해가 되므로 진사씨를 혁파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전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진사씨는 국초에 이미 혁파하였고 또 식년을 당하면 춘 정월부터 하 4월에 이르도록 진사생원과 문과 관시며 한성씨와 회씨를 연속하여 시험하여 뽑음으로 날짜가 급박하여 정밀하게 고사하기 어렵사오와 모람하는 폐단이 더 있을 것이옵니다. 더욱이 문과 초장에 고강하는 법을 다시 세웠으므로 무리를 지어 서울에 와서 여러 날 강하는 시험을 치르게 되오면 폐단이 장차 농사에까지 방해될 듯 하오니 진사씨를 혁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주문사 병조 참판 신인손을 북경을 보내 제주 관선을 침범 약탈한 왜구를 압송하여 중국으로 보냄을 아뢰다. 그 아래는 글에 이르기를 정부에서 장계하기를 정통 8년 8월 15일에 전라병마 도질제사 남궁계가 제주 목사 신처강의 정문을 갖추어 아뢰기를 본년 6월 초 1일에 본주 소관 대정 지면 요고 촌호 강순이 치부하였는데 외선 한 척이 해양을 따라와서 장난하려 하기에 비직이 군마를 정돈하여 습격 체포하려는 사이에 그적들이 막아 싸워 서로 쏘다가 우리 군사에 의하여 2명이 사살되자 대적하지 못하고 배를 돌려 도망하다가 태풍을 만나 파손되어 해안에 이르렀기에 모두 생포하였습니다. 도적의 괴수 소외 등 모두 49명은 사람을 차출하여 압송하니 구처하기를 바란다고 함으로 이를 듣고 그 도적들을 본도 각현에 발부하여 따로따로 기관하여 청무토록 하는 외에 정문을 갖추어 보냅니다 하였고 또 본도 수군 처치사 이각의 정문에 의하면 본년 6월 초 1일에 제주 관선 한 척이 돌아와 서여서도에 이르러 정박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외선 두 척이 와서 관선인 26명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남자와 여자 합하여 7명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 아래므로 첨지 중추원사 이예를 차견하여 외산 대마도에 가서
도주에게 타일러 잡혀간 인구를 수양하고 인하여 도적의 무리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 본년 11월 11일에 이해가 해부한 전문에 의거하여 외산에 이르러 도주에게 설유하여 잡혀가던 남녀를 도로 찾고 도적의 무리로 모조리 잡았는데 자살한 일명과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하여 잡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다만 실제로 잡은 도적의 괴수 신라 살야문 등 13명을 교부하였으므로 본인이 대동하고 돌아와 경상도 상주 등처에 가두고 청구합니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 후 본년 12월 23일에 이르러 경상도 수군 처치사 이징석의 정문에 의거하며 대마도 외상 삼이 임나가 말하고 하기를 본년 4월 5월간에 외선 5척이 함께 명나라 연해 근처에 가서 도둑질하고 돌아오는 중에 대마도에 사는 외 변사야문과 일기도에 사는 외 독가, 목독 등 배 2척에 타고 먼저 본도로 돌아오고 일기도에 사는 외 소애 등의 배 한 척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며 대마도에 사는 외 신라 사야문과 일기도에 사는 외 돈사야문 등의 배 이측은 서여서도에 이르러 제주 관선을 겁탈하여 돌아갔다고 하옵니다. 함으로 이를 얻어 갖추 아래고 시행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은 이에 의가하여 곧 의금부로 하여금 윗항에서 나누어 가두었던 도적의 무리를 잡아다가 전일의 사유를 신문하고 명백히 보고하라고 하였더니 본부에서 아뢰기를 정통 9년 정월 30일에 신라 살야문 등을 책문하여 본인들의 공수를 얻었는데 이에 말하기를 지난해 봄에 소애와 돈사야문, 변사야문, 독가, 목독 등 5인 및 동반자 여러 사람과 더불어 공모하여 5월 초생에 해선 5척에 나누어 타고 삼국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연해 지면에 가서 도둑질을 하였는데 변사야문과 독가, 목독 등 두 배는 먼저 본도로 돌아오고 소애의 배 한 척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외에 신라 사야문과 돈사야문의 두 배는 서여서도에 이르러 제주의 배 한 척과 마주치어 죽이기도 하고 사로잡기도 하여 본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도주에게 잡히어 신라 사야문 등 13명이 압송되는 중에 신라 임나는 정적이 아니고 적외 야목고라의 친아들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병이 중하여 아비를 대신하기를 원하여 모명하고 온 것이라 하였는데 공수란 것이 사실이었고 소외 등은 공수라에 이르기를 같이 모의하여 무리를 짓고 삼국의 연해 지면에 이르러 장모하였다 하여 그 말의 꼬투리가 신라 사야문의 공수란 말과 서로 같았습니다. 소회 등이 당초에 잡혀와서 구문할 때는 전항의 삼국에서 장랑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이제 신라 사야문과 한 곳에서 대질 신문을 받게 되자 사실을 숨길 수 없어서 실지에 따라 공수를 한 것이었기 가추 아래에 시행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에 의가에 자세하게 살핀즉 신라 사야문과 소외 등이 당류를 결성하여 삼국의 변경을 침범하였으니 죄악이 대단히 무거우며 신라 사야문 등에 이르렀으는 본국 서여서도에 돌아와 인명을 많이 죽이고 인구를 급노하는 등 흉악하고 완패한 짓을 극도로 자행하였으니 신이 그게 생각하기를 즉시 전형을 시행하여 원통한 홀령을 위로하려 하였사오나 이 도적들이 모두 공모하여 삼국을 침유하고 천주를 범하였으므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배신, 호조 찬파 신인 손을 시켜 병들어 죽은 4명과 병든 아비를 대신하여 온 1명을 제외하고 신라 사야문 등 12명과 소예 등 45명 도합 57명을 단단히 관납하여 조정해 보내오니 엎드려 성질을 기다립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일 일모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야인도 취죄하여 벼슬을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해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처럼 벼슬을 주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야인도 취재하여 벼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병조에 내려 정부와 다시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음을 의논하도록 하였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 조화찬성, 하연, 병조판서, 정연 등은 의논하기를 여러 종류의 야인을 전부 다 제품이 높고 낮음으로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랍이나 아비가 귀화한 것이 성심인가 아닌가와
공로가 많은가 적은가와 혹은 자신이 벼슬을 받고자 하여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가 오래되지 않았는가에 따라 차등 있게 벼슬을 준다는 것이 이미 성규로 되어 있사오니 온데 만일 제품으로서 올리고 내려 소용한다면 기와하는 야인들은 재주고 없는 자가 많고 재주 있는 자는 적으므로 취재할 때 마땅히 후하게 할 자에게는 재주가 용렬하고 박하게 할 자는 재주가 능할 것인즉 취하고 내치기에 난처하여 장애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회유하는 의리에도 어긋나니 예전대로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예조 판서 김종수는 의논하기를 귀한 사람들이 이미 관직을 받고 아직 몇 달도 아니 되어서 또 관직을 더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검하여 막지 않사오면 형세가 장차 막기 어려울 듯하니 나이 40세 이상으로 또한 공로가 있는 자는 예전대로 소용하도록 하되 40세 이하로서 공로도 없는 자는 재주를 시험하여 뽑아 재주가 능한 자는 가자하고 능하지 못한 자는 작업을 그대로 두면 저절로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황희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2월 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기 충청관찰사에게 병기운이 있는 곳의 백성을 옮기게 하고 이사로 상하거나 농사에 방해가 안 되게 할 것을 명하다. 경기도와 충청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초수리와 도중의 숙소며 주정소 건방 촌락의 민호에 혹시 병기운이 있을까 염려되니 소재지 관리로 하여금 미리 알아내 멀리 떨어진 곳에 초막을 짓고 옮겨가게 하고 엄하게 고찰하여 구호하고 치료하도록 이미 공문을 보냈으나 살던 백성이 이 일사로 인하여 혹 죽고 상하거나 혹은 농사일을 방해가 된다면 그가가 이르는 곳인데도 은택을 입지 못하고 도리어 고통만을 당하게 될 것이니 내가 심히 진여된다. 경들은 그리 알고 공진하게 조치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2월 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세자에게 윤참관 중추원부사 권맹경이 의주 백성들이 유의하지 않게 할 방도와 토관을 더 설치하여 의주를 부성시킬 것을 건의하다. 세자가 서연에서 강하는데 윤참관 중추원부사 권맹경이 아뢰기를 의주는 경계가 중국과 연화의 이름은 거진이라 하오나 인물이 조잔하기 막심하온데 조잔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오라. 거주하는 백성들이 혹은 수십리 밖에 살면서 입보하기를 꺼리고 도망하여 흩어지는 자가 잠옷 많은 때문이오니 만일 각고을 촌락으로 험조하여 적을 당하여 낼만한 곳을 가리어 목책을 세우고 각기 부근에 사는 백성을 입보하게 하면 편리하고 유익하여 반드시 유의하는 패단이 없을 것 같사옵고 또 평안도 내에 평양관계 의주에는 토관이 있사온데 의주에는 토관이 10인뿐이니 만약에 수인을 더 설치하게 되오면 종사하기를 원하는 자가 다투어 돌아와 사람과 물건이 거의 불성해질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이미 그 뜻을 다 알았다 하였다. 내섬 소윤 김자갱이 아뢰기를 신이 근자의 오진 경차관으로서 함길도를 왕래하였사온데 그의 영로의 조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영로 찰방을 둘 때에는 모두 명망이 있는 조사로 뽑아보냈고 또 포편하는 일이 없었사온데 이제는 찰방된 자들이 성중의 거관된 자로서 일에 경험이 없는 잔망하고 용렬한 사람이고 출적에 위협이 되어 비록 연말을 함부로 타는 자가 있어도 감히 고찰하지 못하게 하니 영로가 조잔해지는 것은 바로 이 까닭이옵니다. 또 오진의 경계가 바르지 못하여 처음에는 일결이라 이끌던 것이 혹 여러 결이 되는 것이 있고 또는 가경한 문안이 원함보다 많아져서 검획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본도에 실롱한 것을 따로 경찰관을 보내어 검획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만 본도의 수령으로 하여금 배단이 없도록 고쳐 측량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또 신이 유의하는 사람을 출세하는 소임을 겸하여 싸운데 오진의 군민이 갑인년 이후로 물고 한 자가 무려 2000여인이었습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죽게 된 까닭은 무슨 병 때문인가 하였다.
자경이 대답하기를 병에 일정한 정세가 없사옵고 그저 남방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이 풍토에 맞지 않은 때문입니다 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내 다 알았노라 하였다. 가경은 더 갈아서 토지의 면적이 증가됨을 말한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병주의 의주에 토관에서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래게 하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의주는 거진인데 토관이 10인만 있으므로 소임을 맡기기에 부족하오니 10인을 더 설치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 편부를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모람할 것을 우려하여 직부를 혁파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직부의 법을 국초에 이미 혁제하였고 또 장옥 안에서 건방을 비록 대단히 엄밀하게 해도 오히려 모람하는 패단이 있사온데 하물며 평시에 제술할 때 진작 검하여 막는 것이 없사온즉 모람할 것이 염려되옵니다. 이제 이미 강경하는 법을 세웠사오니 원컨대 직부는 혁파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옥은 시험장이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 문과와 생원시의 고찰하는 조건 1. 거자로서 생원 진사 외에 승음을 승보하는 생도는 성균관에서 학당 생도는 각각 그 부의 학관이 식년을 당할 때마다 생도의 연령과 경서를 읽은 것이며 제술한 실적을 모두 그 이름 아래에 기록하여 본조에 보고하게 하고 종사하는 사람과 사설의 독서한 자는 각기 사는 곳에 부하겠어 고장에 의거하여 경서를 읽는 것과 제술한 실적을 분간하여 이름을 기록하고 본조에 보고하며 한성부의 조에 한 연후에 농명을 허락하도록 하며 또 외방의 향교 생도와 사설의 혼자 독서한 자는 각기 사는 고을의 수령이 역시 이 예에 따라 경서를 읽는 것과 제술한 실적을 고관과 학장이 분간한 도목장에 의거 시행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가 도회소에 이첩하여 역시 농명을 허락하고 중에 관리가 사정에 따라 거짓 보관자와 생도로서 몰함이 들어오기를 구한 자는 율에 따라 주의를 다스리게 할까. 1. 관시와 한성시에는 감찰과 시관을 나누어 보내어 일동으로 고찰하게 할 것. 1. 삼관은 거자의 건각과 면모를 익숙하게 알아서 한성시에서 성명을 기록하게 하고 문에 들어올 때 한성시 관원이 삼관과 더불어 함께 고찰하도록 할 것. 1. 거자는 육척을 사이하고 벌려 앉게 하여 머리를 마주대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들고 나고 할 때는 대간에게 신고하여 한꺼번에 들고 나지 못하게 하며 위반하는 자는 쫓아내게 할까. 1. 영사나 사령 등 자비는 거자의 앉은 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거자와 서로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는 자는 거자는 쫓아내고 영사나 사령 등 자비는 죄주게 할까. 1. 의검부 검란관은 장옥의 사방 외면에서 돌면서 고찰하여 자빈으로 하여금 서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검란관으로서 용심하지 않는 자는 죄로 다스리게 할까. 1. 외방 향신은 고찰이 소홀하여 모람하는 패단이 더욱 심하오니 감사로 하여금 고찰하는 조건을 곡진하게 조치하고 혹은 따로 강명한 차서원을 정하여 그 검령을 엄하게 하고 다시 고찰을 더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승음은 조상의 덕을 이어받으며 건각은 전과의 유무와 조상의 내력이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5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풍운 내우제에 쓸 향과 충을 전하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전 목사 김최와 전 만호 유면 등을 청주 초수리에 보내어 안지를 치료해보게 하다. 처음에 전 목사 김최와 전 만호 유면 및 전 현감 정중건을 청주 초수리에 보내어 목욕하여 안지를 치료하여 보라 하였더니 이에 이르러 최 등이 돌아와 복명하기를 안질이 조금 나았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백성건 세종 26년 2월 5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학생 김효건 등이 상사하여 진사실을 다시 실시할 것을 청하나 듣지 않다. 학생 김효건 등이 상서하기를 정치하는 도리는 사람을 얻음에 있사옵고 사람을 얻는 요령은 과거를 베푸는 데 있사온데 이제 영통 석산의 무리가 성상을 지극히 공부하시고 지극히 밝게 하시는 뜻을 못받지 않고 이름을 속이고 그 짓을 행하여 문교를 누를 끼치오니 그 심술이 바르지 못함이 심하옵니다. 전합게 없어 이로 인하여 거자를 모두 의심하시고 사마의 시험을 정지하시오니 어찌 한 사람의 죄로서 많은 선비의 바라는 것은 폐지하심이 가하오리까. 저 사람들이 모람한 것은 진실로 죄줄만 하오나 신등의 혼몽함도 또한 가엾게 여기실만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도로 유사히 명하시어 특히 회유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마는 진사를 말한다. 세종시로 백상권 세종 26년 2월 5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종정승이 외구를 돌려보낼 것을 청하면 명나라에 청하여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하게 하다. 임금이 신계와 하연 등에게 이르기를 이해가 와서 아뢰기를 저번에 대마도에 가서 저괴를 출세할 때 종정승이 저괴를 죽이려 함으로 신이 정성에게 이르기를 너가 지금 죽이고 보내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반드시 너가 다른 주인을 죽이고 거짓으로 도적을 죽였다고 일컫는다 할 것이니 수대로 모두 잡아보내면 너희 정성스러운 마음이 드러날 것이다 하였더니 정성이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말하기를 본토의 법은 비록 100사람이 도둑질을 하였을지라도 다만 그 주모자만 죽이는데 이제 내가 비록 모두 잡아보내지만 간혹 죄가 죽이는데 이르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니 청하건대 모두 죽이지는 말라 하였고 또 종무직의 족속이 또한 도적에 연루되어서온데 무직이 또 모두 죽이지 말기를 두 번이나 청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도둑질한 사유를 물으려 함이니 어찌 모두 죽일까 보냐 하였사오므로 저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 죽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온데 이제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아니하오면 후일에 변고가 생길까 또한 염려됩니다고 한다. 이에 등이 국가의 뜻을 제멋대로 짐작하여 거저 이르기를 어찌 모두 죽일 것이냐 하고 처음에는 이런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이를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 실수한 것을 책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말이 이와 같으니 대신이 알지 않을 수 없고 또 대사는 이미 정하여졌으므로 고칠 수 없는 것이다. 후일에 저들이 만일 묻거든 마땅히 대답하기를 너가 서성을 보내어 서성이 명나라에 보고하였으므로 명나라에서 적외들을 보내라 하여 할 수 없이 보냈다고 이같이 대답함이 어떨까 하니 개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하옵니다. 만일 대마도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한 뜻으로 다 이르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2월 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계조당에 앉아 백관의 조참을 받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2월 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세문시를 8월 9월에 날을 가려 다시 시험하게 하다. 예주에서 아뢰기를 세문시는 학자에게 향학하는 마음을 권장할 뿐만 아니오라 또한 인재를 양육하는 방법도 되옵는데 만약 이제 식년에 뽑지 아니하오면 국학이 헛소하여질 것이오니 오는 가을 8, 9월 달에 좋은 날을 가려 다시 시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2월 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모라만 김석산 정령통을 의건부에 논에게서 1등을 감하여 벌하고 고시가는 모두 용서하다. 의금부에서 논핵하여 아뢰기를 김석산과 정령통의 및 말이 이에 관련된 자가 무릇 수십인이오나 유리 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되었고 고시가는 태영 30에 해당되옵니다 하니 명하여 각각 1등을 감하고 고시가는 모두 용서하고 죄주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2월 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조말생 이명득 양호 윤효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말생으로 판중추원사를 이명득으로 예문대제학을
양으로 동지 중추원사를 김유효통으로 병조 참의를 이선제로 첨지 중추원사를 겸 지병조사를 연창으로 첨지 중추원사를 송구로 사흔지비를 모순으로 지사관원사를 민효환으로 사은장령을 조변으로 수사관은 좌흥납을 김순으로 수사헌지평을 삼았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8일 무자 첫번째 기사 한길도 도관찰사 정갑손에게 소로가무와 이후를 달래어 화해시킬 것을 유시하다. 소문에 소로가무가 이후로 더불어 옛날의 혐의가 있어 한 번은 칼을 빼들고 이후를 죽이려 하니 후가 도망하여 피하였는데 그 살해하는 마음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 만일 검하여 막지 아니하면 불상사가 있을까 염려되니 경은 소로가무와 이후를 불러 놓고 소로가무에게 이르기를 너희 아비는 나라를 위하여 성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고 또 너도 아비의 마음을 이어받아 지성으로 와서 붙따름으로 국가에서 너희 부자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상하게 여겨 너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너에게 인신을 주어 추장을 삼았고 무릇 너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니 들어줌이 없으므로 평화롭고 행복함이 지극하니 너는 마땅히 삼가고 조심하여 보답할 것을 도모하여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이왕의 적은 원한을 잊지 못하고 이후를 죽이려 하느냐. 살인하는 자는 죽이고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형벌을 주는 것은 천하의 통법인데 내가 만일 사람을 죽였다 하면 국가에서 어찌 즐겨 너만을 위하여 그 큰 법을 폐하할 것이냐. 하물며 사면 전의 일은 비록 큰 죄일지라도 논하지 않는 것이 또한 국가의 큰 법이다. 전일에 이후의 죄를 다스리고자 옥에 가두었는데 마침 대사가 있어 석방한 것은 너도 또한 아는 바이다. 이제 너가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령을 준수하지 않으며 보복할 마음을 감행한다면 비록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상처가 났으면 도리어 큰 죄를 얻게 될 것이니 너는 마땅히 국가의 법을 몸받아 한때의 조그마한 분한 것을 잊어버려서 그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존하는 것이 너에게 큰 다행일 것이다. 고 하라. 이후에게 이르기를 너가 처음부터 공손하지 않아서 대관을 업신여기고 범행하였으니 내 죄가 적지 않은데 마침 대사가 있어 다행히 무거운 죄를 면한 것이다. 그러므로는 만일 소로가무를 만나거든 너 마땅히 공경하고 예절을 다하여 묵은 원한을 풀어야 한다. 만일 전 마음은 고치지 않고 여전하게 업신여기고 거만하게 굴면 국가가 너를 죄주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라. 이같이 되풀이하여 타일러서 화해하도록 힘써라 하고 또 유시하기를 지난번에 소로가무가 서울에 와서 예조에 고하기를 내가 노친이 있는데 전 아내가 죽었으므로 새 아내를 데리고 해령으로 이사하여 노친을 봉양하려 한다 하기에 내가 이 뜻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한즉 모두 말하기를 소로가무가 아내를 거느리고 어부이를 봉양하겠다는 말은 대단히 도리에 마땅하나 거청에 다를 것이오나 다만 회령성 밖에는 하루라도 나가 살게 하면 불가합니다 하니 경은 잘 알아서 그 돌아가는 행장과 살림살이며 모든 일을 곡진하게 조치하여 혹시라도 잘못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2월 8일 무자 두번째 기사 공신의 후손으로서 입직이나 점고에 빠지는 자는 3년 내에 잡범 사죄라도 3범을 하며 논죄하고 벼슬을 박탈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원정공신의 자손으로 전지를 받은 자가 의갑을 점고하거나 입직을 당하여 까닭없이 오지 않은 자를 죄로 의논하여 징계하는 법이 없어 굴령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즉시 속을 거두도록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공신의 자손을 한결같이 굴령에 속죄한다는 것은 조정께서 공을 표창하신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신등이 정통 4년 10월 1일 이조에서 수교한 것을 자세히 참고하면 이제부터는 공신의 후손으로 동서반의 벼슬을 받은 자는 3년을 일고로 하여 일고 내에 굴령이나 10악을 범한 외에 잡범 사죄라도 3범한 자는 모두 율에 따라 논죄하여 비록 파직하는 예에는 이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벼슬을 빼앗는다 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 입직이나 점거에 빠지는 자는 이 수교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상군 세종 26년 2월 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서울로 올려보내는 야인을 각도의 감사나 도제제사가 올려보낼 사람말을 골라 보내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모든 종류의 야인 중에 불악이 강성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는 자는 서울로 보내다 그 나머지 사람은 적당하게 물건을 주고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미 입법된 것이온데 이제 회령이나 종성의 절제사 등이 대체를 돌보지 않고서 족속이 잔미하고 아무 관계 되는 것도 없는 자와 나이 어린 무리를 너무 많이 올려보내거나 또 비록 추장일지라도 반종을 2, 3인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온데 이제 한 사람의 거느린 바가 많을 때는 7, 8인이나 혹은 10여인이 되므로 영노의 폐단이 생기며 해독이 생민에게 미치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그 도의 감사나 도질제사가 그 부득이 올려보낼 사람만을 골라서 서울에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상군 세종 26년 2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 논과에 강경하는 절모. 1. 구두와 혼석하는 것이 모두 착오가 없고 강론하는 것이 비록 해박하게 통하지는 못할지라도 한 장의 이를 읽지 않는 자는 조통으로 하고 1. 구두와 혼석하는 것이 모두 익숙하고 강론이 자상하고 밝으며 비록 대강의 뜻은 통하지만 융해 관통에 하기에 이르지 못한 자는 약통으로 하며 1. 구두에 이미 능하고 훈숙함에 명백하며 변설하는 데 의심되는 것이 없고 의리를 펴서 분석하여 취지를 융관하는 자를 통으로 하고 1. 구두와 훈숙하는 것이며 의리와 취지를 이미 모두 밝게 해석하고 또 능히 위로 연결시키고 아래로 접속시켜 이리 통하고 저리 통하여 한글의 큰 취지를 융관하여 깊이 말뜻 밖의 것을 터득하는 데 대통으로 하며 1. 성현의 그런 의리가 무궁한 까닭으로 학자에 전하는 바가 혹 다르기도 하나 시관 등은 강경할 때를 당하여 생도의 구두와 뜻풀이가 혹 자기와 다르면 불통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사오니 이뒤로는 생도의 소견이 비록 다를지라도 그 뜻을 모두 통하거나 시관은 하나의 의견에 구애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르되 만일 강경한 후 생을 낼 때에 이르렀으나 조통, 약통, 통, 대통은 강생의 수요가 많은 것에 따르고 만일 생의 수요가 서로 같으면 하생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2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내금이나 별시에 범죄한 자를 환속시키지 말고 그 질에 따라 강등시켜 종사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군사의 직책은 외모를 방어하는 일을 맡고 있으므로 무용이 있는 자만 뽑사오나 무예란 그 기력에 따라 우열이 있사오니 구갑사는 고쳐 취재하여 서용하소서. 내금이나 별시의 범죄한 자는 다시 그 재주를 시험하지 않고 환속하니 가려 뽑는 법에 어긋남이 있사옵니다. 이 뒤로는 내금이나 별시의 갑사들로서 사죄를 범하여 직첩을 차등있게 거두어들인 사람은 그 전사를 삭제하고 남은 직책에 준하여 강등시켜 도로 종사하게 하며 그 직첩을 모두 수탈당한 자는 재주를 고쳐 뽑는 것을 제외하고 전사를 삭제하여 맨 끝에 조차 환속하게 하되 그 나머지 기한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아 제록된 내금이와 별시의 갑사 및 도형, 유형, 부처형을 당한 자로서 사면을 만난 뒤에 환속되기를 자원하는 자는 모두 고쳐 취재하여 종말 환속시키고 그 중에 비록 범죄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혹 외보로 인하거나 혹은 공무로 인하거나 혹은 상중이나 시정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출근하지 않는 자는 또한 고쳐 취재하여 본번에 환속토록 하되 전사를 통계하여 서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록은 제명이며 시정은 부모를 모시는 장정이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2월 1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전 부사장 문공치가 하늘이 내린 옷과 금인을 봉산사람 이경춘이 빼앗아 갔다는 말을 하니 분문하게 하다. 황해도 재령사람 전 부사장 문공치라는 자가 말하기를 지난해 개해년 6월 초 6일에 문 밖에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게 나아가 본즉 누른 옷을 입은 중세 사람이 문 밖에 서서 이르기를 내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갈 것이니 너는 삼가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본년 8월 13일 밤에 이르러 누른 옷을 입은 중육인이 또 와서 나를 불러 이르기를 오는 10월 13일 마땅히 너를 데리고 돌아갈 것이니 너는 파와 마늘을 먹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며 아내와 동침도 하지 말라 하더니 그달 12일 밤에 이르러 누른 옷을 입은 중들이 와서 나를 부르므로 내가 또 나가 본즉 중이 나의 의복을 벗겨 버렸는데 였고 흰 구름이 동남편으로 쫓아오더니 불빛이 호련히 일어나자 중이 무슨 물건으로 내 몸을 덮어주니 나는 정신이 황홀하여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가 한 기와집에 이름에 제상 세 사람이 늘어앉았는데 위징이라고 일컫는 자는 남양하에 있고 중 12인이 동편에 앉아서 나에게 일문하기를 너희 나라는 어찌하여 사람을 이리저리 옮겨서 굶주리고 얼어 길에서 죽게 만드느냐. 석가시대가 반도 못 되었는데 장성은 어째서 쌓는 것이냐. 해마다 흉년이 드는 것은 그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때문이다 하고 중이 나더러 미징에게 예배하라므로 내가 2번 절하였고 또 재석에게도 예제하라므로 내가 또 2번 절하였더니 위징이 나에게 부모가 살았나 주고 나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아버지는 벌써 죽었고 어미만 있습니다 하니 3일 동안 나를 머물게 하고 돌려보냈는데 하늘이 내린 누른 옷 일금 3납을 주면서 나더러 입으라 하고 옷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위징이 옥향악과 거민을 주면서 이르기를 황상포는 비록 충룡봉인데 사람과 말의 밟아서 더럽게 하였으니 내가 돌아가거든 제사를 지내고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하므로 내 그 말을 듣고 길이 희미하여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었더니 호련히 개 짖는 소리가 들리므로 살펴본 적 이건 보리밭을 깨끗하게 쓸어낸 것이었습니다. 전부터 아는 봉산 사람 이경춘이 와서 나를 보고 말하기를 너가 나갔다는 말을 듣고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보기에는 기쁜 일이다 하여 인하여 내가 처음 입었던 글씨 쓴 옷과 거민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므로 의금부 지사 김여회를 보내어 공문하게 하였다.